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7원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인 영향입니다. 연준의 연내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후퇴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7.1원 오른 1,369.5원에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제철이 중국 충칭법인 지분 10%를 추가 인수해 보유 지분 100%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해온 매각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또 다른 매각 대상인 베이징 법인을 비롯해 두 법인의 매각을 최종 마무리하면 텐진 법인을 필두로 한 중국 사업 재편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마트폰 판매가 급증하면서 샤오미가 지난 1분기 사상 최고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샤오미의 실적 발표에 따르면 1분기 매출액은 한화 약 14조 2천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7%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샤오미는 3월 28일에 신차를 발표한 만큼 전기차 부문 실적은 다음 분기에 확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최근 10거래일 동안 1조 원 넘게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주식을 1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인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영향이 커 보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행보는 어떻게 될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하락장 속에도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우리 세나의 추천주로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나뿐만 아니라 믿고 보는 서울경제TV의 전문가도 함께 하는데요. 오늘 계양배 고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수님, 미국의 금리 인하가 불확실해지면서 계속해서 약세장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도 약세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 부진했습니다. 오늘 시장 전략 우리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오늘 같은 시장은 아무래도 지금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HBM 이제 콜 테스트를 지금 이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엔비디아 쪽에서 그런 이제 노이즈가 좀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3% 정도의 약 3% 정도의 주가 조정도 만들어졌고 SK하이닉스 또한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AI 관련된 이제 전력 쪽이라든지 전력 인프라 쪽이라든지 그리고 계속해서 화장품 쪽도 그렇고 일반 소비 제품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전체적 분위기는 그렇게 솔직히 반도체 쪽 빼고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외 쪽에서도 좀 S&P 500 이제 글로벌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PMI 지수가 다 이제 50 이상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선행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건 글로벌 증시도 계속해서 상승하려는 의지는 좀 강해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국내 증시도 오늘은 좀 조정 좀 받았지만 다음 주를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된다면 그래도 상승할 여력은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너무 오늘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오늘은 금요일이자 또 삼성전자의 또 주가 조정에 따른 좀 조정이었으니까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AI 전력 관련주와 또 화장품 섹터 좋았습니다. 다음 주 시장 상승 여력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계양배 고수님의 공략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 텐데요. 3월 29일에 고수님께서 공략을 해주신 LS 에코에너지입니다. 매수가는 18,500원으로 짚어주셨고요. 상승률 무려 141% 기록했습니다. 자, 손절 가격은 17,000원, 청산 가격은 1차에 2만 원, 2차에 22,000원이었는데요. 이미 2차 가격을 훨씬 뛰어넘은 141%대 수익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자, LS 에코에너지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제가 3월 달에 말씀드릴 때 이미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LS 일렉트릭을 비롯한 관련 종목들이 먼저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마지막 남은 전력 인프라의 가장 큰 수혜주다라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었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에 140%라는 수익률도 만들어주고 있고 지금 현재도 계속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LS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저 케이블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동남아시아 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라틴 아메리카 쪽이라든지 그쪽을 좀 공략하는 이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럽 쪽에서도 지금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이제 중국 기업들을 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관세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배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관련된 이제 해저 케이블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LS 에코 에너지 지금 현재도 강한 상승 흐름들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 바라보게 되자면 지금 좀 보유해야 된다.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뭐 2, 3만 원 했던 종목이 150만 원까지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전력 인프라가 금방 끝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 아니라 내년 뭐 2030년 이 아니라 2040년까지도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서 뭐 그렇게 바라보자면 뭐 LS 에코 에너지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도 신규 매수하셔도 상당히 좀 유효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LS 에코에너지 마지막 남은 전력 인프라 종목으로 공략하셨습니다. 18,500원에 공략해서 수익률 141% 가져갈 수 있었고요. 아직도 강한 상승 흐름 있으니까요. 보유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님께서 공략해 주신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8일에 히든 종목으로 주셨고요. 바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매수가는 39,000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수익률 40%를 훌쩍 넘겼습니다. 자, 진입 가격 4만 원 이하 39,000원에 잡아주셨고 선절 가격은 33,000원이었습니다. 청산 가격은 1차에 45,000원, 2차에 6만 원이었는데요. 이 이수페타시스 종목은 어떻게 공략해서 40%의 수익률 기록할 수 있었는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뭐 지금 현재 PCB 기판 관련주 중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독보적으로 나홀로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다른 PCB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다들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도 좀 보게 되면 주가가 좀 조정이 좀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도 하락 추세를 아직 어디가 저점인지 알 수 없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코리아 서키트뿐만 아니라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하방 경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상승할지 추가 조정을 받을지 뭐 그런 움직임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심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심텍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추세 움직임 자체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좀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뭐 이런 가운데 이수페타시스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제 HBM 때문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멀티레이어 보드 쪽으로 해서는 이제 뭐 거의 세계 1위라고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HBM 3 이러면서 뭐 6단, 8단, 뭐 12단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레이어 보드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수페타시스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HBM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수페타시스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연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주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뭐 그렇게 보자면 제가 뭐 제시했던 가격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저는 10만 원 이상도 좀 보고 있어요. 솔직히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는 나홀로 상승이 가능하다. 그만큼 지금 현재 뭐 HBM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업체들이 워낙 많이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워낙 발주량을 좀 있다 보니까 국내 제가 아는 기업들 뭐 AI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들도 AI 칩을 구입하고 싶은데도 구입을 못 하고 있고 뭐 지금 H백이 주류지 않습니까? 그런데 A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나온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상당히 좀 희소적이고 돈을 지금 프리미엄을 더 주고도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공급보다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분위기는 올해 연말 내년까지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 이수페타시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만 주가 상승에 그에 따른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 더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3월 8일 히든 종목으로 주셔서 40% 넘는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자,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내년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님과 함께하면 140% 또 40% 넘는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또 방송 말미에 공개되는 히든 종목까지 끝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세나의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양배 고수님과 100% 넘는 종목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수님의 종목에 이어서 오늘장 세나가 추출해낸 공약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나의 추천주 첫 번째 종목은 동국제약입니다. 이 종목 실적 70점 기록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매출액 2,050억 원의 컨센서스가 나왔고요. 모멘텀은 조금 더 높은 75점 나왔습니다. 현재 미용기기 업체인 위드닉스 인수 소식에 오늘 6.9% 상승했고요. 차트적으로는 70점, 수급 75점 나왔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꾸준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신호강도 75점, 종합점수 73점으로 좋은 점수 받았는데요. 자, 고수님께서는 동국제약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세나가 이제 동국제약을 선택했는데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오늘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도 동사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매수 물량이 상당히 좀 잘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이죠. 동사가 보면은 지금 현재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쪽이랑 그리고 전문 의약품 쪽 그리고 일반 약품 쪽으로 해서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현재 수익 구조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사하면 이제 인사돌이 상당히 좀 유명하죠. 잇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구강 질환 치료제로 이제 인사돌을 많이들 또 구입을 하시고 있고 그에 따라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 있죠, TV에서. 아무튼 지금 인사돌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탈모 치료제 이제 판시딜이라고 있습니다. 이 제품 또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시장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좀 판매량도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경쟁력 있는 약품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꾸준하게 매출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EPS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동국제약이 이번에 지금 현재 위드닉스라는 또 미용기기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했다는 내용은 하나의 동국제약의 날개를 하나 달아준 거 아닌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래시스라든가 그리고 지금 비올이라든가 뷰노라든가 시장에서 관련 미용기기 관련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미용기기 의료 회사를 인수했다는 내용은 일단 주가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같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7% 가까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이런 흐름들은 다음 주도 좀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나가 상당히 좋은 종목을 잘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첫 번째 추천주 동국제약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다음 주도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어서 세나의 추천주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나의 추천주 두 번째는 바로 휴젤입니다. 자, 휴젤 실적이 70점 나왔습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매출액은 895억 원의 컨센서스 나왔고요. 모멘텀 80점으로 아주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현재 K뷰티 호황기의 휴젤도 상승세 보였고요. 자, 차트적으로는 75점,
수급 70점 나왔습니다. 기관의 엄청난 매수세가 현재 붙어주었습니다. 자, 신호강도 75점, 종합점수 74점으로 1점 더 높은 점수 나왔는데요. 자, 휴대 종목 우리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 뭐 휴젤도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휴젤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제 보툴리늄 톡신과 그리고 필러 쪽으로 해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매출의 98%가 이쪽이에요. 이쪽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뭐 최근에 뭐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서 미국에서 이제 판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중국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들을 계속해서 지금 현재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휴젤의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그 휴젤이 그 메디톡스로부터 지금 현재 소송을 당한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균주, 보톡스라는 균주가 이게 상당히 위험하고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위험한데 이걸 이제 희석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피부의 탄력을 마비를 시킴으로 인해서 좀 피부가 좀 탄력 있게 보이게끔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균주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발하기도 더더욱 어렵고 뭐 그런 상황인데 휴젤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뭐 발견했냐라는 부분들에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메디톡스가 이제 소송을 걸고 있는데 이게 6월 달에 임시 판결이 날 겁니다. 이번 6월 달 지금 5월 달이지 않습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그리고 10월 달 정도에 판결이 완벽하게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결론이 날 건데 뭐 그래서 그런지 최근 뭐 주가는 잘 올라가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죠.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가는 잘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는 잘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수급입니다. 수급 쪽에서는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쪽은 계속해서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어서 혹시나 뭐 판매가 잠깐 중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일단 좀 차익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국내적으로 이제 판매는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좀 베팅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외국인과 기관들의 지금 현재 수급의 변화가 뚜렷하게 다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일단 추가 상승 흐름은 좀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23만 원까지만 보시고 그 이상은 좀 일단 보지 마시고 판결에 대한 내용들도 좀 보면서 좀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휴젤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메디톡스로부터 소송 중에 있고요. 6월에 임시 판결이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은 23만 원까지는 봐도 좋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나의 추천주 세 번째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K스퀘어입니다. 자, 실적 80점으로 가장 좋은 점수 나왔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매출액 6,171억 원 기록했고요. 모멘텀적으로는 85점 나왔습니다. 목표가 5만 5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와 주었고요. 자, 차트적으로는 70점, 수급 80점, 외국인의 매수세 좋습니다. 자, 신호강도 70점으로 종합 점수가 77점 나왔습니다. 자, SK스퀘어 우리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텔레콤으로부터 이제 인적 분할한 회사인데 2021년도에 상장되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SK스퀘어라는 회사가 이제 투자 회사예요. 투자 회사고 그에 따른 이제 SK 쪽에서의 뭐 어떤 기업들에 대한 인수, 합병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당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의 또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지분이 이제 20%를 가지고 있는데 20% 조금 넘게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SK 하이닉스가 워낙 지금 HBM을 통해서 최근에 뭐 주가가 20만 원 이상도 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SK 스퀘어 또한 그에 대한 최대 주주로서의 수급도 잘 형성되고 있고 차트 모양도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기술적인 움직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스퀘어가 보면 지금 이제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 추세의 움직임은 좀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10만 원은 무난하게 좀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스퀘어는 좀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일부 뭐 기관 쪽에서는 최근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수급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 SK스퀘어의 추가적인 움직임들 기대하시고 현재는 좀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SK스퀘어 10만 원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세나의 공략주 고수님과 같이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고수님의 공략주와 또 세나의 당일 추천주는 여러분들의 휴대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요. 바로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자, 히든 종목은 힌트만 드리고 있는데요. 자, 고수님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제 화학 쪽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가소제라든가 합성수지라든가 그리고 생활화학 관련된 바이오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이제 4가지 정도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소제라는 제품도 있고 무스프 탈산이라든가 윤활기유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소제 같은 경우에 국내 1위 캐파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4위 정도의 생산 캐파를 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무스프 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국내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세계 2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제 화학 제품들을 생산해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머리 감을 때나 이제 그 샤워할 때 필요한 이제 계면 활성제, 계면 활성제 같은 경우에도 국내 1위 업체예요, 동사가. 그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화학 제품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동사가 보면 이제 바이오 디젤이라든가 그리고 바이오 중류라든가 여기서 이제 음극재 하드 카본이라고 나와 있죠. 이 어떤 거냐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그 지금 현재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고 LFP 배터리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트륨 이온 배터리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 가격도 비싸고 실질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LFP 배터리가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는데 이래 LFP 배터리보다 더 저렴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고요.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뭐 50% 정도 이제 절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LFP 배터리에 대비해서 이제 24% 정도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나와주게 된다면 뭐 거의 내연기관 자동차랑 거의 가격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중국에서 최근에 좀 테스트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음극재 하드 카본 같은 경우에는 그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제가 이 히든 종목에 이 핵심 키워드는 이 하드 카본을 좀 음극재에 들어가는 하드 카본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사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 ESG 부분에 있어서도 뭐 3050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2030년까지 친환경 그리고 뭐 그 부분에서 5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니까요. 이 부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고수의 선택으로 LS 에코에너지 141%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3월 29일에 공략해 주셨고요. 내년까지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세나의 선택으로 전고점을 향해 순항 중인 휴젤과 SK스퀘어 살펴봤습니다. 자, 휴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기대가 되고 있고요. 23만 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K스퀘어는 10만 원까지 터치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긴 횡보를 끝내고 상승 전환 임박한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계양배 고수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감사합니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